그 정치인 이재명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동안 민주정권 15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이 정치와 시장의 불균형, 민주주의와 시장의 불균형을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균형으로 회복시키는 이게 정치인 이재명의 시대적인 과업인 거예요. 그걸 기본사회로 표현한 거고, 이거를 정치인 이재명이 인식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했으면은 이재명은 변방의 정치인, 저 성남시장에서 중앙 정치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못했던 거죠.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이 얘기한 소위 말해서 억강무약 대동세상 아닙니까? 함께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살아가는 집이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시장에 돈의 힘이 지배해. 그 돈의 힘이 지배하는 돈의 힘을 좀 억눌러야지. 네? 억눌러야 되지. 너무 이게 강하니까. 네? 이거를 못하게 되면요, 한국 사회가 친일 구구화가 가속화는 불가피합니다. 이걸 못하면은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야. 네? 왜 이게 친일 구구화가 되느냐?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 속에서 되게 이 구구 권력의 지지층들이 되게 많은 경우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저소득층이 하니까 지지층이 되게 많다. 그리고 또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저소득층이 왜 여러분들 극우 세력들을 지지하는지 아세요? 많은 저소득층들이? 예? 본인들이 민주정권이 들어서도 정치적인 효능감을 못 느낀 거야. 세상이 자기들을 그러니까 돈의 이 예속된 삶에서 벗어나게 못 해준 거잖아요. 정치적인 효능감을 못 준 거야. 저기 그러고 나서 쓸데없이 저기 중상층 상류층을 자꾸만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려고 해. 그 사람들 지지 안 해요. 왜? 자기들하고 저거 안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런 외연 확장이 그러니까 사회비 외연 확장 전략이라니까. 외연 확장 하려면은 자기의 그러니까 원래 뿌리인 중산층과 그다음에 뭐냐면 저소득층에서 지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효능감을 줘야죠.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 아니에요? 정치의 역할이 그런 거고, 외연 확장은 그들은 그런데 이게 무슨 집토끼입니까? 아니에요. 저소득층 집토끼 아닙니다. 아니야. 근데 왜 집토끼가 안 됐습니까? 정치적인 효능감을 못 줬잖아. 정치적인 효능감을 못 줬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저소득층의 상당 부분은 또 고령층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은, 일본에 대한 경험 이런 창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정치인 이재명의 시대적인 성격은 뭐냐? 15년 민주정권에 소위 우리 민주진영의 깨시민들도 계속해서 인내를 하면서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실망하는 부분 많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이런 낙오감도 있잖아요. 그 이재명 민주주의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민주주의와 시장의 불균형을 지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정치에서 불균형을 방치 심화시킨 거잖아요. 제가 더 쭉 얘기했듯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민주 정권이 장기 집권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정치적인 효능감도 못 준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이 그러니까는 전국구로 지지하게 된 것이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당대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거 가지고 일부 정치인들이 너무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뭐 북한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 극우 지정에서 얘기하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단일 체제를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이 그 시대적인 그 과제를 지금 인식하고 시대 정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이 민주진영의 시민들은 윤석열 체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종식시키고 거 아니야. 거기에 가장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희생을 당하고 싸우는 게 이재명이다 보니까는 이재명을 구심점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극우 정권을 이게 중단시키려면은, 그리고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면은
현 상황에서 유일한 구심점.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러니까는 대중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은 이재명보다 더 시대 정신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치고 나오면 된다. 어? 더 치고 나오면 된다. 시대 정신을. 대중이 원하는 거. 민주당 정치인에게 민주당 지지층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이야기에. 에? 그걸 얘기하면은 이재명이 자기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걸로 옮겨갈 거다. 어? 그러면은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차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자로 간다든가. 그 지금은 근데 현재는 뭐냐면 현 상황에서 유일한 구심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폭적인 지지율이 일어나는 거지. 9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엄혹한 현실이라는 거지. 이재명마저 없으면 지금 지난 15년 민주당 정권하고 차별화된 정권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이재명 집권 준비팀, 이 정치판에는요, 보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정치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야. 공학적으로. 그 현재는 지금 뭐냐면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의 강력한 힘은요, 저는 사실은, 예? 이 시대 정신은 사실 많은 국민들한테 어필이 충분히 안 되고 있잖아요. 반윤석열입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다음에 또 민주 진보 지형의 일부 저민지가 하시는 분은 이재명이 제대로 지난 15년 민주 정권에서 반복한 그런 실패를 다시 그러니까 반복할 염려는 없는가? 이런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요. 네?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을 지금 집권을 준비하겠다는 세력들은요, 소위 말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50%가 안 넘는다 이거야. 정치는 집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소위 항상 이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외연학대론이야.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연학대도 자기가 그러니까는 정치를 하는 그 근본적인 뿌리층들, 그래 자기 소위 말해서 잠재적인 집토끼부터 그러니까 확대를 해야지. 자기들하고 정치 철학이 안 맞는 층들하고 하게 되면은 집토끼마저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집토끼들이 투표장에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미국 정치에서 한번 봐보세요. 트럼프하고 과거 힐러리하고 했을 때 힐러리 지지율이 높았어. 근데 왜 힐러리가 당선이 안 됐습니까? 투표장으로 안 나간 거야. 힐러리 지지층들이. 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오바마보다 더 낮을 것 같지도 않고, 오바마가 되면은 좀 뭔가 변화가 생길 줄 알았는데 흑인 대통령이라 가지고, 근데 뭐 변화가 없어. 소위 말해서 워싱턴 엘리트들의 귀족 정치가 반복되고 앉았다라 이거예요. 그래서 힐러리가 진 거예요, 트럼프한테. 바이든이 그거를 민주당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약에 있어서 흑인과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막 쏟아냈죠. 그래서 그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거야. 그래서 트럼프를 이긴 거예요. 예? 이긴 거야. 그런데 그만한 성과를 못 냈죠, 사실은요.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정치 공학적으로 준비하는 이 팀들이 되게 보게 되면 외연학대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저기 상류층들을 쳐다보고 앉았어. 감세에 자꾸만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그러는 게. 지금 대한민국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해야 될 상황이야. 에? 문제는 그냥 증세를 하게 되면 중산층들이 거부감이 있죠. 그 증세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사회소득세. 사회소득을 강화시키기 위한 소위 말해서 공제 혜택과 전국민에게 배분하는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 국민들의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외연확장이라는 것은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를 지난 15년 소위 말해서 민주 권력들이 계속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저기 극우층들을
우리나라의 소위 자칭 보수를 지지하는 상류층들한테 표를 얻겠다. 이거 사이비 제3의 길이죠. 사이비 제3의 길인 거야. 이게 유럽사에서 실패한. 이렇게 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청년과 지금 고령화가 지금 심각합니다. 60세 이상이요. 유권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32%가 34%까지 지금 증가한 상태예요. 일본의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령화 아닙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는 이재명 다움이 없어지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이재명의 시대적인 과제를 이걸 저게 실패하게 되면은 투표장에서 깨시민들은 많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재명 지지로 투표장에 안 나가요. 오히려 안 나가.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은 극우 세력들은 미국의 트럼프가 콘크리트 지지층을 그렇게 형성하고 있듯이 그들은 열심히 나가서 투표를 한다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공화국 아니에요? 그거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화국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거는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친일 구구하고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연못에 고여있는 물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에서 부동산 중산층 아니 내가 볼 때 중상층이죠. 최소한 상류층 친화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이건 이재명의 기본사회하고는 충돌이 되는 거죠. 안 맞는 겁니다. 이재명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저소층과 그러니까 중산층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지금 살기 힘든 소득과 금융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일이야. 예? 그래야지만이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고 지지를 할 게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의 기본사회 철학 아니냐고요. 네? 그렇죠? 그 이재명 민주주의와 유연학장은요, 유럽에서 실패한 그런 제3의 길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3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친일 구구의 그러니까는 지지층이 되지 않도록 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치인 이재명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정치인 이재명을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낡은 집을 부숴야죠. 과감하게.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출발점이 바로 뭐냐? 조세 체계를 재설계해야 되는 거죠. 조세의 중요성은 제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상위 0.1%의 혜택이 집중되는 현재 조세 체계를 국민의 80 내지 90% 이상에게 토지 자산은 제가 일전에 얘기를 했죠. 91%가 지지를 해요. 제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요. 국민의 91%가 혜택을 보거든. 네? 토지에 5억, 토지 자산이 5억 몇천만 원 이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가 안 생기니까. 조세 체계를 80 내지 90% 이상에게 혜택이 배분되는 조세 체계의 재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네? 조세 협파를 통해서 민주정의 분열도 막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재명의 리더십을 제대로 그러니까는 강화시키고 유지하려면은 그리고 예언 확장까지 하려면은 이거 이 길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처럼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저기 저 부자들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게 되면 우리한테 투표하지 않겠는가? 꿈 깨세요. 꿈 깨시라고. 지난 15년 민주정권에서 그렇게 해놓게 되면요 결국은 중산층과 청년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다 떠나. 정치에 대한 혐오감 느끼고요. 혐오감 느끼고 다 떠나. 그렇게 해서 설사 권력을 잡으면 뭐 할 거야? 다 떠나고 다 국민들이 다 저기 이제 이반된 상황 속에서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현재 60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32%가 넘습니다. 예? 지금부터 또 5년이 지나보세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령화 속도로 하게 되면 35% 넘었을 거고. 예? 우리 사회에 그렇게 되면요 친일 반공 구구화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친일 세력의 이 그 유산자들이라든가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반공 세력이죠. 대한민국에서의 극우화는 친일 반공입니다. 서양하고 달리죠. 서양의 극우하고 달리죠. 서양의 극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소위 뭡니까? 저기 이민자들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무슨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서양에서 극우하고는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극우는 친일 반공이죠. 친일 반공입니다. 네? 여기에 잘못하면 청년층까지도 일로 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재명이 깃발을 든 억강부약 대동세상, 그리고 기본사회를 관철하지 못하면요, 이거 국민들하고 정면 승부를 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잠깐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극우화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대놓고 친일 극우화로 하고 있잖아요. 뭐 그거 욕을 하든 비판하든 뭐 하든 간에 막 그러냐 하고 있잖아요. 더한 게 나옵니다. 더한 게. 윤석열도 했는데 뭐 그다음에 뭐 안 나오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민주당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되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 좀 제발 제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예? 그래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야 되죠. 민주주의의 과제는 뭐냐? 좀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대중들이 돈의 억압으로부터 좀 해방을 자유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주는 거야. 시장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고요. 정치가 없어지게 되면 돈의 힘에 그러니까 다 예속됩니다. 그럼 그건 야만적인 사회죠. 세습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세습사회로.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죽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현재 한국 사회는 시장이 과잉돼 있는 거야. 그만큼 뭡니까? 정치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축소가 돼 있는 거죠. 소멸되고 있는 거죠. 사회 역할이 축소되고 해체가 진행되고 온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개개인들이 각자 도생이라는 게 뭐예요? 각자 도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장의 돈의 힘에 다 거기에 예속되는 거죠. 왕조 말기에 다 그 개별 농민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부유층들의 법문세가들의 예속민으로 전락했듯이요. 예속민으로 전락하는 게 이게 개인이 그러니까는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민주주의의 과제는 뭐냐면요,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조세체계의 재설계. 조세체계 재설계하면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노동자들의 그러니까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는 소상공인들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위 말하는 노자 동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노자 동맹. 예? 노동 세력하고 소상공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OECD 기준으로 하게 되면 650만 명이거든요. 예? 노동자로 합치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거든요. 노자 동맹, 노동자, 자영업자 동맹.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제3의 길이죠. 대한민국의 제3의 길, 이게 제3의 길이죠. 어설프게 극우 세력들 흉내내기, 그 다음에 저 부자들한테 잘 보이기, 이런 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야. 민주주의의 과제인 겁니다, 이게 진짜 제3의 길인 거예요. 이게 진짜 제3의 길이죠. 노자동맹을 만들어낼 수 우리 지금 최저임금 결정할 때면은 노동자하고 자영업자하고 싸움 시키고 있잖아요. 싸움 시키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예요.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뭐가 해야 되는 정치의 역할이죠.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시대 변화에 맞게끔 제도를 재설계해야 되는 거죠. 예? 과거 유럽에서 제3세계에 실패했으면 실패로서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보게 되면은 망한 일본의 경험을 다시 가나 유럽에 망한 거를 가나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 지지는 다 비슷해 보게 되면요. 예?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창조력은 없고 주로 그러니까 베끼기 소위 머리 똑똑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 과제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사는 거잖아요. 자유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예속되지 않고요. 그게 바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는 거잖아요. 인간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나가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의 힘에 그러니까 자기가 꼼짝 저기 좀 못하고 지배받으면서 눈치나 보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예?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제가 수치를 너무 많이 도입하게 되면은 이 숫자에 약하신 분들 갈까봐 그랬는데 그래도 일정한 얘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예? 그동안 몇 차례 설명을 한 거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가 예? 소위 공제금만 없애버려도 1년 12달을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이상을 줄 수 있다니까. 그럼 이거는 정기소득이죠. 일회성 소득이 아니라.